피르부산 카복실화 효소에서 진행되는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효소는 테트라머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효소마다 비오틴이 효소 활성 부위에 리신, 사이초엔 끝에 있는 아미노기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중탄산이 ATP의 에너지를 써서 활성화 형태인 인산 카복실산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인산 카복실산이 분해돼서 이산화탄소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비오틴과 반응해서 카옥시 비오틴으로 됩니다. 이때 주목해 보면 산소가 마이너스 차지를 띤 이온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활성 부위로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비오틴이 탈카복실화가 되어갖고 떨어져 나가고 이 비오틴은 마이너스 차지를 띤 옥시 에나이온 상태로 돼서 이 들어온 피르부산에 프로톤을 뺏어가고 피르부산은 뺏긴 프로톤을 빼앗겼기 때문에 에놀폼으로 되죠.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하고 결합해서 옥살 아세트산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BOT는 생물학적 밧줄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효소에 굉장히 기다란 또 유연한 이런 끝자락에 활성 부위가 붙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리에 비오틴의 경우는 CO2가 결합했다 떨어졌다 하는 캐리어 역할을 해주죠. 이것이 이제 여러 생물에서 비슷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리포익 액시도 리포산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판토테산 끝에 붙어 있는 베타 캡토 에탄 아민이라고 하는 그것도 생물학적 밧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질 채널링 현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TCA 회로의 조절 기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르부산이 아세틸코일로 전환되는 이 단계는 굉장히 중요해서 이 피르부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알로스테릭 조절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ATP나 NADH, AMP, NAD 이런 것들은 이제 에너지 레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에너지가 높으면 이니비션이 되고 에너지 레벨이 적으면 활성화되는 그런 조절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면 아세틸코에나 에스틸코에가 이니비션 작용을 하는데 아세틸코에는 이 프로덕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곧 배우게 될 지방산 내 산화 과정에서 생기기도 하고 또 아미노산의 산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기는 그런 산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코밸런트 모디피케이션 인산화 작용이 진행되는데요. 이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ATP가 많아지게 되면 이것이 PD 카이네이즈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컴플렉스 중에 이완 엔자임이 인산화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불활성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포유동물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대장균에서는 이와 같은 그 코밸런트 모디피케이션에 의한 조절 기작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TCA 사이클에서는 자유의 에너지가 크게 감소하는 시트르산 생성요소, 이소시트르산 탈수소 요소,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 탈수소 복합체 이 세 효소에 의해서 단계에서 조절이 되는데요. 거기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레벨, 예를 들면 이제 NADH나 ATP, ADP 같은 것이 되겠죠.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 활성화가 되고요.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게 되면 그 인액티베이션 되는 알로스테릭 레귤레이션을 받고요. 또 한 가지는 리액턴트나 프로덕트 이런 그 기질 농도와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레이트는 이 단계에서 이니비션 역할을 하죠. 이런 이제 역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제 피드백 이니비션이 되겠는데요. 삭시닐 코에이나 여기서 생긴 뭐 다른 산물들에 의해서 보면 또 이니비션이 되죠. 이런 것은 이제 피드백 이니비션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보면 칼슘이 또 역할을 하죠. 칼슘은 근육에 있어서 근육 수축의 시그널로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그널이 돼서 전체적으로 또 활성화되는 그런 조절 기작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가지 그 TCA 사이클에 존재하는 요소들이 별개에 떨어져 있는 독립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이 멀티 엔자임 컴플렉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근래에 제한된 이제 모델인데요. 이와 같이 분리되어 있기보다는 이와 같이 복합체로 존재하는 그런 그 구조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메타볼론스, 대사 효소체라고 합니다. 왜 이것들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실제로는 세포 내에서는 여기 보는 것처럼 다른 색깔들이 이제 단백질들을 나타내는데요. 단백질이 고밀도로 존재하게 돼서 서로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는데 분리하는 과정에서 희석화되면 상대적으로 농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복합체가 이렇게 분리된 형태로 얻어진다고 보는 거죠. 앞서 피르부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에서 봤듯이 이렇게 복합체로 존재하는 대사 효소체는 기질 통로 등의 어떤 이점이 있게 되죠. 시트르산 회로 일부 효소의 돌연변이는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말산 분해 효소는 이 결과로서 이제 푸말산이 누적이 될 텐데요. 민문익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석신산 탈수소 효소는 아드레날 글랜드의 그 암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요소는 튜머 서프레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시트르산 탈수소 효소는 어떤 그 돌연변이체는 추가적으로 생성된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를 2하이드락시 글루타레이트로 또 변화시키는 효소 활성대를 가리게 되는데 이때 생성된 이 산물은 히스톤 탈메틸라제라고 하는 효소의 활성도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이 가서 그 뇌에 있는 신경화 교정세포가 종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글라의 옥살산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A 회로에 있는 세 가지 요소, 위에 있는 세 가지 요소는 동일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소시트르산 분해 요소하고 말산 생성 요소가 존재해서 이루어지는 회로가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척추동물에는 없고요. 박테리아, 식물, 무척추동물에 존재하는데, 이 회로에서 보듯이 옥살 아세트산에 아세틸코에가 첨가돼 갖고 시트루산으로 바뀌고 이소시트루산으로 바뀐 다음에 이제 분해됐죠. 삭시네이터, 삭힌산하고 글라의 악실레이트라고 하는 요 물질이 생성된 다음에 또다시 두 번째 아세틸코에가 들어가서 말산으로 바뀌고 다시금 이제 옥살 아세트산으로 바뀌는 그런 반응이 됩니다. 순 반응을 보게 되면 두 분자의 아세틸코에가 섞인산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포내 소기관이 따로 존재하고요. 이것을 이제 글라의 옥시솜이라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그 옆에 지질체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고 있죠. 개의 세포내 소기관에 걸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가 되겠는데요. 지질체에 저장되어 있던 지질에서 지방산이 분해돼서 나온 다음에 글라의 옥시솜으로 들어가서 글라의 옥실산 회로를 거쳐서 석신산으로 만들어지겠죠. 이것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간 다음에 TCA 회로를 거쳐서 말산으로 바뀝니다. 말산은 세포질로 나와서 옥살 아세트산, 그 다음에 포도당 신생 과정을 거쳐서 육탄당, 더 나아가서 설탕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이 탄수화물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발화하는 식물의 그 씨앗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다시 말하지만 지방이 탄수화물로 전환될 수 있죠. 동물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클라의 옥살산 회로와 시트르산 회로는 이소시트르산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물질을 쓰는 두 가지 요소는 조절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산화 작용에 의해서 조절을 받습니다. 아이소시트르산 탈수소 요소는 프로테인 카이네즈에 의해서 인산화가 되면 활성화가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 이제 이 이소시트르산은 글라의 옥실산 회로를 거쳐서 생합성하는 과정으로 쓰이게 되겠죠. 인산화는 포스파타즈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두 효소의 활성도는 한 폴리펩타이드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질 인산화 효소와 키나제와 포스파테이즈는 TCA 사이클과 해당 작용에 중간 물질 대사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적은 것을 나타내는 AMP, ADP에서 키나제는 이니비션이 되고요. 포스파테이즈는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물질들이 이소시트르산 라이에이즈는 이니비션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회로가 협동적으로 잘 조절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